그럼 내가 대통령을 탁 나가서 텔레비에서 떠들 때 내가 길거리 나타났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허경영 신드롬이 현 정치인들에게 어느 정도 신경을 쓰이는 일이랍니다. 깔려 죽지 않으면 다행이야. 그때 대한민국 국민이 다 내 경호원이 돼버려요. 왜? 허경영 씨가 다칠까봐. 저 사람이 대선 기간에 다쳐서 들어누워 버리면 대통령, 나는 국민 배당금 못 받는다. 다 된 밤에 재뿌린다. 그러니까 내라도 저 사람을 지켜야 되겠다. 눈이 번쩍번쩍해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저게 말이야, 박근혜처럼 말이야, 면도칼 든 놈이 와서 팍 긋는다. 별걸 불안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허경영 저분이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만 살아있다면 나는 이제 괜찮다. 제발 무사히 대통령 선거만 끝나다오. 그럼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기가 대통령 되는 걸 조마조마 기다리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숨죽여 가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 거기에 압도적인 지지가 안 나오겠어요? 압도적인 지지는 프로테이지를 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맞아요. 정말 TV 돈을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며칠 사이에 사람들이 한 20일 사이에 싹 뒤집어져 버려요. 그럼 이 돈은 지금까지 누가 썼느냐?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은 이렇게 하고도 국가 예산은 매년 260조가 남습니다. 내 연설을 듣고 내 직접적인 연설을 TV를 통해서 딱 들으면 그게 끝이야.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내 암흑의 그 친구가 내보고 허경이한테 가져올 때 내가 그 미친놈한테 왜 가냐 그랬는데, 이걸 내가 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정말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사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 여러분한테 사과하는 전화가 무진장 올 거야. 그 허경영, 당신은 옛날에 나보고 말이야, 하늘궁인가 무슨 자살궁인가 가보자 그랬는데 그거 왜 가냐? 내가 그랬는데 내가 정말 허경영이 보고 나서 나 홀딱 반했다. 정말 내 미안하다 그때. 이런 사람 많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맞죠? 그래서 텔레파시가, 내가 이런 거는 잘 몰라도 사람 보는 거는 텔레파시를 잘 알아. 국회의원 이철희 허경영 씨를 그래, 그 말.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만나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요. 제가 작년에 총선을 치를 때 저희 동네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저희 그 안철수 대표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벼랑간 저희 동네 노원역에 나타났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 나는 밥 먹으러 갔죠? 다들 같이 사진 찍고 싶어하고 정작 후보는 우리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관심 독차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잠깐, 관심을 독차지했다고 그러죠? 이때 최고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인기 50%를 끌었던 사람이 그 당시 저기 후보로는 안철수야. 이준석이 안철수. 저분은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고 하버드 대학 나왔죠? 어쨌든 하버드 출신하고 안철수가 붙은 거예요. 서울대 교수와 서울대 학장과 하버드 대학 나온 이준석이가 붙었는데 그때 저 두 사람 인기가 랭킹이었어요. 그런데 허경영이가 얼마나 저런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냐면은 나는 밥 먹으러 나타났는데 저 사람들 앞에 있던 사람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빠져가지고 내 앞으로 솔방 오니까 저 후보들이 내 있는 대로 왔어. 그걸 KBS에서 저 사람이 떠들고 다니니까 알았겠죠. 좀 나와서 이야기해달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영상이 어디로 달아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저렇게 나와서 연설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저기에 나온다는 것도 예사일이 아닙니다. 허경영이 인기가 대단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저 사람 저걸 갖다가 허경영 신드롬이 현 정치인들에게 어느 정도 신경을 쓰이는 일이랍니다. 허경영 인기가 이거 보니 현 정치인들의 지금까지는 그 예사로 봤다가 아니 저 바람 저게 태풍 아니야. 태풍이 그냥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새는 태풍이 올 때 뜬다고 그랬죠. 태풍을 기다렸다가 진짜 큰 태풍이 올 때 날개를 딱 들면은 지절로 떠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70년을 기다려가지고 태풍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70년을 기다려가지고 태풍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호 8번 경제공화당 허경 안녕하셨습니까? 지금은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나라 경제가 11위가 되었는데도 우리 국민의 생활은 세계 15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또한 특권층들은 유토피아를 누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지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려면 정당 제도를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한나라당 하면 경상도, 민주당 하면 전라도, 대통합당 하면 전라도, 이런 등식을 가지고 국민을 나누고 선거 때만 되면 공적 자금을 낭비하고 국세를 낭비하고 이러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파당을 지어서 국회에서 싸우고 이런 걸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 정치 제도는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 제도를 폐지해야지 무슨 내각제다, 무슨 5년 중입니다, 4년연입니다. 이따구 정치 제도 가지고는 대한민국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산 집행 비율을 100%로 해야만 내년에 그 예산을 100% 타는 이런 예산 집행 비율 제도를 없앨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없어지는 예산, 정치인들이 낭비하는 예산, 이것이 160조입니다. 나는 이걸 전략해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70만 원씩 줄 것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5천만 원씩 남녀 1억을 줄 것입니다. 출산하는 사람은 3천만 원씩 줄 것입니다. 평생 한 사람당 15억을 돌려줄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없어지지 않냐며 정의는 따르는 자가 없어도 항상 이기나니 죽더라도 거짓되지 말라.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36가지 세금을 모두 폐지하고 양도세, 상속세 모든 세금을 폐지하면서 간접세로 바꿨습니다. 지도층들이 물건을 살 때 거기에 세금이 미리 성금을 내게 합니다. 세금을 떼먹는 사람이 없게 만들죠. 이렇게 하면서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시험을 대학에 전공해야 될 과목 한 과목만 시험을 보고 나머지 과목은 교양 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을 폐지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리학 배우로. 우리는 천재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천재를 바보로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어디까지나 교사로서의 임명이 되면은 우리가 범할 수 없는 서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평가한다. 어떠한 기관도 교사가 된 이상 그 교사를 다시 평가하는 제도는 잘못되었습니다. 금융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중소기업이 다 망합니다. 나는 이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지금까지 연금을 부은 돈은 전부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실제 붙지 못한 사람이 늙어서 연금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실제 연금을 부은 자들은 연금이 없어도 삽니다. 전기, 전화, 수도, 핸드폰, 가스 요금을 각각 5만 원까지 국가에서 유보하고 돈을 받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세금 고지서를 가정에 한 장도 볼 수 없게 할 겁니다. 물론 재산세, 양도세, 토지세, 종토세 아무 세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 때만 세금이 들어갑니다. 네. 도시 사람들 전체가 주말 별장을 가지게 되면서 산삼 뉴딜 정책을 실시해서 1,0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반도체는 국민 소득 2만 불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명윤리법을 바꿔서 우리도 21세기 줄기세포와 생명복제 산업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만개 은행이 들어온다고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 선조들이 이름을 지어놨기 때문에 새만금의 세계적인 금융 메카를 만들어서 단 한 건의 노동 분쟁도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농약 생산을 폐지하고 미생물 농약을 개발해서 맑은 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할 것이며 전과를 완전히 대사면한 이후에 지금까지 전과자는 엄격히 말해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책임이지 그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과를 사면할 것이고 400만 신불자 역시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완전히 해결을 깨끗하게 마무리할 것입니다. 물론 무이자로 20년 융자 조건으로 월 몇만 원 내는 것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 한 사람이 15억을 평생 받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 돈은 지금까지 누가 썼느냐?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은 이렇게 하고도 국가 예산은 매년 260조가 남습니다.